그거 이어서 보톡스 맞았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공연 전에 모든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 공연 끝나면 또 빨리 무대 장치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잠실 타워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전업하기 무섭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유튜브로 그리고 제 쓰레기 전 남친 썰을 좀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타코사마 서로 생각하는 결혼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타코사마 생 여러분. 제가 한 2주일 전쯤에 인스타로 무무를 받았거든요. 근데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그거를 최대한 다 답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딥한 질문들까지 다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사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미리 적어왔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우선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화장이 좀 잘 먹으라고 바이오던스 겔 토너 패드를 붙여줄게요. 이거는 이미 제가 한 통을 다 썼는데 이 패드는 완전 이렇게 제 피부처럼 착 밀착되는 타입이에요. 뭔가 라이스 페이퍼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패드 자체 질감도 되게 라이스 페이퍼처럼 이렇게 말캉말캉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겉면에 있는 에센스를 피부가 다 흡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 턱에 다른데 다 괜찮은데 턱에만 이렇게 여드름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도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큰 거 2개가 쏙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울긋불긋 하는 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초를 해주고 수분템으로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거의 100% 수분 충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1년 내내 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템이에요. 그리고 제 반지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실버 아이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버 중에서도 이런 볼드한 아이템을 되게 좋아하는데 반지들은 각각 여기의 제품입니다. 이런 실버 볼드한 아이템은 저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크림 발라줄 건데 이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완전 이런 꾸덕한 재질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이런 꾸덕한 거 발라도 기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렇게 꾸덕한 거 발라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피부 보호. 이건 진짜 버터처럼 꾸덕한 타입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기름지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의 수분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느낌이라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렌즈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렌지 아이글로의 브라운 아니면 오렌지 비비링 브라운 이거 2개만 번갈아 가면서 껴요. 근데 요즘에는 오렌지 아이글로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화장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요즘에 꼭 이런 프라이머를 조금씩 발라주고 있어요. 이 모공이 저도 모공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화장할 때 프라이머를 한번 바르고 하면은 완전 피부가 기름도 덜 나오고 피부 결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프라이머를 꼭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늘 쿠션은 이 힌스 글로우 쿠션이에요. 이게 이름은 글로우 쿠션인데 너무 막 광이 돌지도 않고 약간 촉촉한 정도라서 화장이 진짜 잘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화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쁘게 광이 돌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팩트를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여드름들도 이렇게 싹 잘 가려준답니다. 이거는 뭔가 피부 표현이 이렇게 예쁘게 되는 쿠션이에요. 진짜 이렇게 싹. 근데 여러분이 의외로 요즘 제 얼굴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괄사 그때 제가 소개했던 그 괄사 한 거 말고는 제가 뭐 따로 최근에 시술을 하거나 뭐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 얼굴형이 막 그렇게 달라진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화면으로는 되게 갸름하게 보이나 봐요. 그거 이어서 보톡스 맞았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보톡스는 진짜 옛날에 한두 번 맞고 나서는 안 맞아요. 왜냐면 제 얼굴형이 딱히 턱이 막 부각되는 얼굴형이 아니라 오히려 광대가 부각되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턱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얼굴형이 좀 땅콩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는 안 맞아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제 퍼컬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2번 다 가을 뮤트로 나왔어요. 진짜 저는 퍼컬을 받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뉘거든요. 무슨 색이 잘 어울리는지보다 무슨 색을 입었을 때 진짜 최악인지를 알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퍼컬은 정말 인생에 한 번쯤은 받아보는 걸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오버하지 않고 제가 원래 하던 그 화장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맨날 쓰는 팔레트는 이거예요. 데이지크.
이거 지금 가운데는 심지어 떨어져가지고 없는데 이거 진짜 가을 뮤트 분들한테 완전 추천. 너무너무 데일리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년 목표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근데 저는 사실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년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좀 저는 소소하게 얇고 길게 가고 싶어요. 솔직히 당연히 뭐 100만 되면 좋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은 진짜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소소하게 지금처럼 가도 좋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내가 재밌게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한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40만까지 키워보면 좋겠다 이런 목표? 저는 솔직히 저희 채널이 그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 구독자 수에 비해서 항상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고 봐주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되게 오래 얇게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내년에 또 목표가 있다면 저는 내년에는 독립을 해서 저만의 공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저만의 제대로 된 공간을 가져서 막 제 맘대로 꾸며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저만의 공간을 좀 독립을 해서 제 맘대로 꾸며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삼각존 채우는 거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존 채운 음영 컬러로 이렇게 그냥 여기 애교살 그림자까지 그려줘요, 한 번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갈색 제일 진한 음영으로 이 눈꼬리를 조금만 길게 그려줍니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는 제가 애교살에 요즘에 이거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쉬머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감이 뿅 하고 살아나거든요. 일단 바탕을 먼저 이걸로 슬슬 깔아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완전 다르죠? 일단 이걸로는 이렇게 애교살 배경을 좀 넓게 깔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저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궁금해해주실 분들 계신데 저는 언제나 꿈을 크게 잡고 산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제 인생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여러분 덕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코타나 저나 둘 다 언젠간 디지털 노마드 하는 사람들처럼 장소나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여러 나라에 살아보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인생의 다른 목표라고 하면 저는 제가 가진 거에 감사하며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진 거를 많이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애교살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 스틸라 펜슬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훨씬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눈 밑에 얹으면 애교살이 이렇게 빡 살아나거든요. 넓게 하면 안 되고 얇게 올려줘야 돼요. 얇게. 이렇게.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완전히 어두운 섀도우로 아이라인 배경을 한번 잡아주세요. 저는 아이라인은 완전 이렇게 연한 아이라인으로 그리거든요. 저는 아이라인이 너무 이렇게 확 진하게 들어가면 갑자기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한 걸로 꼬리 부분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언니의 대학생활, 취업생활, 유튜브 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학은 무대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는 그 공연 쪽 일도 몇 개 해봤어요. 뮤지컬 공연할 때 극장 저기 막 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핀 조명 잡는 그런 것도 해봤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공연 쪽 일은 이 공연 전에 모든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 공연 끝나면 또 빨리 무대 장치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이 되게 빠릿빠릿하고 눈치가 빨라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탁탁 갖다 주고 이 머릿속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딱 계산이 빠릿빠릿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몸이 너무 힘들어. 막 아침 7시 콜 갔다가 막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데 막 그거 일주일 동안 하고
그리고 이게 공연 일이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당연히 공연 있고 새해에 공연 있고 그리고 무조건 저녁 시간대잖아요. 저는 저녁엔 자유가 절대 없는 거야. 남자친구랑 데이트? 친구랑 노는 것?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랑 그 쉬는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이 아예 안 맞으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공연을 맨날 봐야 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 아무튼 저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를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흘러서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거기는 정말 워라밸이 끝내주는 회사였거든요.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완전 칼퇴 보장, 그 휴일 보장, 그 막 보너스도 나와. 그래서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너는 그 집에서 평생 다녀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였으니까 저도 한번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 친구가 먼저 다니고 있던 화장품 마케팅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실타워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잠실타워 사무실 너무 좋잖아요. 저는 막 드라마 보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카드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딱 그런 데였거든요. 사무실 너무 좋고 한강이 다 내려다보이고 막 사무실에 먹을 거, 파티 다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는 일도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마케팅 직업이 은근히 또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제가 칭찬도 막 받으니까 너무 회사 다니는 게 솔직히 힘들었지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회사를 관두고 유튜브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 중에 뭐가 제일 잘 맞았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그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가 저랑 제일 잘 맞긴 해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누가 시키는 거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유튜브는 완전 찍는 것부터 뭐 편집이랑 영상 업로드랑 다 모든 거를 저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누가 대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전 솔직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그 직장을 계속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유튜브 아니면 회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으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그런 회사의 규칙적인 생활, 조직 생활 시키는 거, 그냥 굿머릇이 하는 거를 되게 잘 맞아하는 타입이라서 지금까지 다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진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짓을 거의 한 3년 넘게 했지만 그때 제 생활이 퇴근하고 바로 밥 먹고 편집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편집하다가 자고 7시에 다시 일어나 출근하고 평일에는 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편집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말에 한 하루 정도 친구 만나도 마음이 계속 불안해. 이 편집을 언제 하지? 그래서 주말에 꼭 하루는 편집을 집에서 하루 종일 하고 그래서 거의 그때는 제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아무튼 모든 일에는 뭐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정말 잘 맞는 일은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직접 해봐야지. 마스카라까지 했으면 살짝 이런 글리터를 얹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롬앤 글리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본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눈 밑에 살짝만 얹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좀 그렁그렁함이 추가가 됩니다. 유튜브 말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유튜브 전업하기 무섭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유튜브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항상 언제나 이 미래가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말했다시피 인생에 계획을 엄청 세우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건 없지만 나중에는 솔직히 취업이 됐든 창업을 하든 먹고 살 길 하나는 마련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영상을 이렇게 관심 있게 계속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그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예전에 다른 분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자기는 언제까지 유튜브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된다. 왜냐면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봐도 막 조금만 꼬투리 잡혀도 진짜 욕 많이 먹고 막 그러는데 자기도 언제 나락할지 모른다 이런 말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거를 보고 나락갈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제가 예상하는 반응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더라고요.
브이로그라는 게 사실 30분짜리 영상을 찍어놓고 30초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전후를 다 알고 있는데 영상에는 이 30초만 보이니까 솔직히 오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제가 오래 하려면 저의 본업은 따로 있어야겠구나 라고 항상 생각은 해요. 그 본업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회사 생활 시절 직무 결정 계기, 취준 중이라 취업 얘기 너무 궁금해요. 저도 진짜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는 친구랑 만나면 맨날 우리 뭐하지? 우리 뭐 먹고 가야지? 우리 뭐 어디 무슨 회사 가야 되지?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뭐든 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대학을 다니면서 이과는 나랑 안 맞는구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도 일이지만 그 공연 쪽 일하는 사람들 성격이 진짜 드세고 진짜 세거든요. 저는 거기 있으면 한 마리 순한 양처럼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무역회사도 들어가 보고 마케팅 회사도 들어가 보고 하니까 이런 마케팅, 영상 만들고 막 이런 게 내 적성에 맞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생각만 거의 1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기보다는 그런 쪽에 학원이라도 다녀보고 일이라도 해보면 좀 내 적성에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무역회사 다닐 때는 제가 한 덜렁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되게 많이 실수도 진짜 많이 하고 제 자신이 정말 작아졌었거든요. 근데 또 마케팅 회사에 가니까 막 잘한다 칭찬도 받고 하니까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쉐딩은 이 롬앤 쉐딩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팬미팅 계획이 없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팬미팅 하면 누가 오시긴 할까요? 그리고 솔직히 팬미팅 해서 저도 진짜 저 영상 맨날 봐주시는 분들 실제로 만나고 싶고 막 그러죠. 근데 일단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럼쟁이고 정말 상상만 해도 지금 벌써 막 곁담이 흥건하고, 그리고 약간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팬미팅? 내가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저도 정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제가 어쨌든 거기서 뭐라도 웃겨드리고 뭐라도 재롱이라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춤이라도 배워서 그거라도 뭐 재롱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근데 그게 보고 싶으실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도 진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긴 해요. 근데 만나서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 40만이 되는 그런 먼 미래에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쉐딩법도 진짜 궁금해 주셨는데 붓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저는 여기 라인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정말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이 광대 쪽도 정말 살짝만 안으로 들어와서 깎아주기. 이 정도?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이 디오르로 해줘볼게요. 이렇게 샥 하면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광이, 쉬머한 광이 차라락.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혜진 영상 보면 정말 잘 드시는데 왜 두 분 다 살이 안 찌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모르겠어요. 영상 보면 그렇게 말라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약간 좀 재수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진짜 모태 마름이거든요. 지금은 마르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막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거의 가시처럼 말랐었어요. 막 다리 보면 징그럽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먹으면 먹는 대로 찌긴 하거든요. 먹는 것만큼 잘 찌진 않아요. 근데 또 이게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몸무게는 정말 몇 년째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좀 아가리 다이어트여가지고 다이어트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근데 또 밤에 엄청 먹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몸무게가 약간 일정하다. 하지만 코타는 진짜 고무줄 몸무게라서 먹는 대로 찌고 또 안 먹으면 쑥쑥쑥 빠지긴 해요. 그래서 코타는 약간 영상 보면은 어떤 때는 진짜 살쪘다 이게 보이고 어쩔 때는 또 살 빠졌다 이게 잘 보여요. 그리고 제 키를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저는 160에서 161?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자 만날 때 가장 중요한 5가지랑 절대 안 되는 5가지. 저도 오랜만에 이상형을 좀 떠올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다 적어왔거든요. 진짜 뻔한 거 말고 솔직하게 적어왔어요.
일단 1번. 저는 이상형이 약간 친구들이 어디서 그런 애를 만나?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순둥한 애들 위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좀 무던하고 뭔가 리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따라오는? 되게 고분고분하게 뭔가 무던하게 순둥하게. 그리고 2번. 이거는 제가 코타를 만나면서 이런 사람 좋구나라고 느낀 건데 진짜 소소한 거에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놀리거나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긁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솔직히 키 작거나 좀 얼굴이 별로인 사람이어도 그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키 가지고 놀려도 얼굴 가지고 놀려도 자기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 이상형은 귀염 떠는 사람. 근데 귀염 떠는 게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넉살이 좋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희경 그분이 막 거의 할머니한테도 막 누나 이러면서 넉살 떠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아유 누나 물 있어요? 물 있어요? 저는 막 그렇게 넉살이 좋은 예를 들면 그 제 수트 중에 아저씨한테 갈게요 그럼 이렇게 하는 코타 영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던 남자 친구가 갈게요 그럼. 넉살이 좋은 남자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엄마한테도 막 그렇게 친근하게 장난칠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건 사실 코타한테 없는 건데 계획을 잘 세우고 센스가 좋은 사람? 이거는 근데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타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리고 절대 안 되는 5가지는 저는 담배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호감이 가던 상대방이라도 담배 피는 걸 알게 된 순간 진짜 확 식어요. 그래서 담배도 안 되고 그래서 술 좋아하는 것도 저는 진짜 저도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그거 2개는 진짜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이거는 진짜 안 맞아요. 약간 바닥바닥 저를 이겨먹으려고 드는 성격 그런 사람은 저는 진짜 만날 수가 없어요. 합병나. 그리고 4번은 짠돌이. 뭐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아끼는 건 상관없지만 나한테 아끼는 거는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사랑하면 돈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짱짱이한테 쓰는 돈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막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계산적이면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이거는 저희 아빠가 경상도 분이거든요. 근데 경상도 그 특유의 그 무뚝뚝한 그런 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이 블러리 푸딩팟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써줄게요. 이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화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를 꼽으라면 무조건 블러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톡톡톡 올려줘도 피부 화장 안 뜨고 이렇게 색이 맑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올리면 딱 이런 느낌. 그리고 코타가 진심으로 화낸 적 있나요?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코타가 진짜 막 이렇게 불같이 화낸 적은 없고 화나면 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것도 사실 잘 없긴 해요. 근데 또 생각하면 막 이렇게 짜증을 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코타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진짜 화랑 짜증이 진짜 없는 애예요. 그리고 제 쓰레기 전남친 썰을 좀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사실 다 착한 애들만 만났어요. 오히려 제가 나빴으면 나빴던 편인 것 같고 정말 다 착한 애들만 만나서 딱히 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좀 사람을 좋아할 때 그 남자가 뭐 제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고 좀 순둥순둥해 보이는 애한테 호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거나 막 성격이 안 좋은 애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연상이 싫고 연하가 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연상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좀 잘 될 뻔한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저를 뭔가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아 오빠는 다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스타일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남자는 안 그래도 여자보다 좀 빨리 이렇게 늙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이까지 많으면 정말 훅훅 늙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연상 만나고 싶었던 적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도
가끔 영상에서 말하지만 이래서 오빠를 만나는구나 라고 말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오빠면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디 여행을 가도 막 알아서 차차차 잘 짜다닐 것 같고 이런 건데 저는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코타가 막 짐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저한테 막 어떻게 우리 짐 잃어버렸나 봐 이러면 제가 약간 괜찮아 찾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 때 약간 오빠들은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허벌 웃음 출신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도 뭐만 말해도 되게 잘 웃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웃음 장벽이 제일 낮아가지고 친구들이 뭐만 말해도 저만 진짜 너무 웃겨서 막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진짜 허벌 웃음 출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타랑 처음에 사귀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궁금해요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당시에 코타 얼굴이 제가 솔직히 잘생겼다고는 어디 가서도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저의 취향으로 생겼어요. 약간 저는 무쌍에다가 눈썹 찢고 까무잡잡하고 그렇게 생긴 거를 좋아하는데 코타가 약간 그렇게 생겼었어요. 턱도 약간 각지고. 그래서 얼굴이 일단 저의 취향이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저는 그렇게 귀여운 척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씨 뭐야? 이렇게 하다가 점점 스며들었죠. 진짜 그냥 애가 특이했어요. 진짜 특이해. 왜냐? 저랑 사귀고 진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트와이스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코타가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트와이스 춤을 추면서 제로를 떠는데 진짜 처음 보는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립을 발라볼게요. 일단 립 펜슬로 이렇게 중간을 오버립을 만들어주세요. 여기다 해준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완전 입술이 통통해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3C 웨이 백으로 이런 얼룩덜룩한 입술을 채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균일하게. 저 사실 지금 입술이 피곤해서 다 터서 좋은 상태는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입술 채도를 확 낮춰준 다음에 이 아몬드 로즈를 발라주면 진짜 분위기 있게 되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완전 가을 뮤트의 정석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롬앤 틴트가 이번에 싹 다 리뉴얼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색깔이 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광택감이 있으면서 끈적이지 않아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색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이제 저 원래 있던 점을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도 점 찍어주는 거에 약간 재미가 들렸거든요.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느낌. 여러분 지금 입술을 한번 싹 지우고 왔는데 왜냐면 제가 요즘에 또 잘 쓰는 다른 립이 있거든요. 그 립은 바로 이거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에스쁘아 립이거든요. 근데 이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겨울에 바르면 너무 예쁜 그런 색이에요. 이랄라 이렇게 좀 더 진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쿨톤의 느낌도 나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이 글로우 립으로 입술에 생기를 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랑 아까 그 색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이게 좀 더 저랑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아직 Q&A 답변을 못한 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결혼에 대한 강박? 압박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걸 물어보셨는데 체감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장기 연애긴 하더라고요. 횟수로 치면 이제 7년째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는 결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몇 년 후에까지는 돈을 얼마만큼 모아서 결혼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뭐 대충 어느 시기 정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느껴본 적이 없긴 해요. 단기 연애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그리고 타코사마 서로 생각하는 결혼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주변 친구들보다 코타 주변 친구들이 훨씬 결혼을 많이 했어요. 코타만 해도 이미 친구들 결혼식 간 게 한 3번은 되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랑 한국의 그런 결혼 차이 같기도 한데 일본은 확실히 이거 결혼하는 나이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코타는 약간 만 나이로 하면 지금 27살인데 27살 남자가 결혼 생각 있는 애들 진짜 잘 없잖아요. 근데 코타 친구들은 좀 벌써 많이들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결혼이 정말 저한테 먼 얘기 같아요. 그래도 항상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기는 한 32이나 33 이 정도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타를 보면서 얘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느낀 점 있나요?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코타는 진짜 화랑 짜증이 일절 없고 그리고 사실 같이 살면 정말 질리지 않고 평생 웃길 것 같아요. 정말 코타는 코타만의 그 엉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둘이만 같이 살아도.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코타는 제가 정말 어떤 모습이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 심각하다 싶을 때 코타는 그거를 보고도 저를 너무 그냥 귀여워해주고 단 한 번도 못생겼다, 진짜 이상하다, 살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코타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말 한마디 얹지 않고 좋아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코타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마음이 진짜 건강해서 자격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이만큼의 작은 거에도 이만큼의 행복을 느끼는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 저도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뭔가 돈이 많이 없어도 우리 둘이 살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코타와 이세가 생겼을 때 딸을 원하세요? 아들을 원하세요? 저는 진짜 만약에 애를 낳는다면 무조건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보다는 코타를 닮아야지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저는 코타의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처진 듯 하면서도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눈을 닮았으면 좋겠고 뭔가 정말 복불복이지만 이게 잘 섞였으면 좋겠긴 해요. 저한테 2세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완전 확실히 막 2000%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아기를 안 낳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왜냐면 특히 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 저는 딸을 원하는데 아들이 생겼을 확률, 그리고 코타와 저의 정말 안 좋고 못난 점만 닮았을 확률. 이 모든 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뜨거워지는데 50년 후의 지구를 생각한다면 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은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곤 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행복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언니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저는 돈은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뭐 람보르기니 명품백을 한번 사고 싶을 때 마음껏 사는 그런 재력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모르지만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의 돈과 직업을 기준으로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믿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희생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랑 코타처럼 국적이 다른 커플이 가정을 이루는 걸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적이 다르지 않아도 서로 너무나 다른 문화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거 자체로도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희생을 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글을 봤는데 진짜 맞는 말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문화도 가정도 너무 다른 코타랑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하나부터 10까지 이해 안 가는 거 투성이일 거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희생하고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요리를 못하지만 코타는 요리를 잘하고 좋아하니까
저한테 요리를 해줄 수 있고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얼굴. 얼굴이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얼굴부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생기진 않아도 최소한 내 취향으로는 생겨야 같이 몇십 년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이랑 한층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Q&A 질문을 최대한 다 대답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나온 거 외에 또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찍을 때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